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연중 최저 수준인 배럴당 70달러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유가는 배럴당 130.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에는 15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이후 12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5월 하순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움직임이 활발해졌지만 유가는 여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가 급등은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공급 불안에서 비롯됐지만 유럽으로 수출되던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와 중국으로 공급되고 유럽은 중동과 미국산 원유를 조달하면서 시장에서의 공급 불안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7개국 EU, 호주는 지난 12월 5일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상한선을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원유 수송에 대해 손해보험을 금지함으로써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였습니다. 러시아가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나라에 원유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유가 급등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결과는 유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원유 가격 상한제의 상한선은 배럴당 60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원유는 그 이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수요국인 중국과 인도는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고 유조선을 사들여 그림자 선단을 구축하고 원유 수송 보험을 대신 지원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원유 시장이 크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터키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다수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유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매처가 인도, 중국 등으로 한정되면서 러시아산 원유 시세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수출할 원유의 하한선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수요에 대한 불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제로 감염자 정책 탓에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세계 중앙은행의 금융 긴축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지면서 유가 상승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3년 원유 수요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는 지난 11월 25일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수준보다 낮은 1.2%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금융협회는 내년 세계 경제의 최대 견인차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로 감염자 정책이 완화되었음에도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국제금융협회 전망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유가는 배럴당 65달러 안팎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경제가 급격히 둔화된다면 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가 급락은 산유국에게는 악몽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세계 원유 공급의 50%가량을 차지하는 오펙 플러스는 지난 12월 4일 현행 생산 목표를 내년 말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올해 8월 2020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던 감산 조치를 중단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 후반으로 떨어지면서 11월부터 다시 하루 200만 배럴의 감산을 단행했지만 이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증산 요청이 걸림돌이 되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일 수도 있지만 유가 하락세가 뚜렷해지면 대규모 감산을 다시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까지 회복될 가능성도 있지만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 유가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 유가는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계 원유 천연가스 개발 투자액이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8천억 달러이던 투자액은 지난해 3,410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투자액이 조기에 5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생산 부족이 생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단행했지만 실제 생산량은 목표에 비해 190만 배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목표치 미달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 하루 약 1000만 배럴이 조기에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제재의 영향으로 10년 뒤 원유 생산량은 하루 200만 배럴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또한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된 미국의 생산량은 하루 1200만 배럴 정도로 포화 상태여서 미국 셰일 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들었을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이 노후화돼 인력, 기자재 등의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내년 생산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증산 여력이 있는 곳은 중동 산유국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국영 석유 회사는 지난 11월 28일 2027년까지 원유 생산 능력을 현재보다 30% 증가한 하루 500만 배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이러한 정세가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보다 주목되고 있는 것은 오펙 2위 이라크의 정세 불안입니다. 11월에 정권이 겨우 출범했지만 벌써부터 대규모 비리 스캔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5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이 사라졌습니다. 이라크 정치권은 또다시 부패 문제로 흔들리고 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비아와 같은 내전이 발발하기라도 한다면 하루 약 450만 배럴의 원유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권력 승계가 시간 문제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는 것도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2월 9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걸프협력회의 정상 및 아랍 정상과의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시진핑은 이 자리에서 걸프협력회의 국가들로부터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원유와 LNG 무역의 위안화 결제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한 무함마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중국과 함께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어디까지나 이익 추구가 목적일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켜줄 의도나 능력도 없기 때문에 미국이 해온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